마지막으로 메인 페이지, 즉 첫 페이지의 디자인만 남았습니다.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은 다 한 것 같았죠. 지금까지 만든 서브 페이지와 비교하면은 레이아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이 바뀌는 부분은 이 가운데 공지사항, 행사일정, 제품 안내,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부분만 약간 레이아웃이 다르죠. 그러므로 여기서는 메인 페이지 작업 시에도 우선은 페이지 복제하기로 서브 페이지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는 먼저 기존 독립셀을 제거해 놓겠습니다. 그다음 이 부분에다가 모듈도 삭제를 하죠. 이 부분에다가 이 만들고자 하는 이 4개의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건데요. 이 4개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 셀 분할을 우선은 이렇게 좌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일반 셀로 다시 분할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이 커다란 하나의 셀 내에서, 즉 커다란 독립 셀 내에서 자식 셀을 가지고 위아래 뿐만 아니라 좌우로 분할을 해도 됩니다.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사항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와 인접한 셀, 즉 행사 일정과 설문조사가 인접해 있죠. 인접해 있는 셀의 높이가 다르죠.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최초에 언급했듯이 각각을 또 다른 독립셀로 만들어서 그 독립셀 내에 자식셀을 위아래로 분할하는 게 좋습니다.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이 해당 셀의 내용이 인접한 셀의 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기존에 하나로 되어 있던 셀을 좌우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각각의 일반 셀을 또다시 독립셀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독립셀 내에 자식셀을 원하는 대로 위아래로 분할을 하는 과정으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해당 셀을 좌우로 분할을 하죠. 그 다음에 각각을 다시 독립셀로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만들어진 독립셀 내의 자식셀을 위아래로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야겠죠. 이때 사이즈는 꼭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듈의 높이를 계산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적당히 작게만 넣어도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더 길어지면은 셀의 높이는 자동으로 늘어나죠. 자, 이렇게 셀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각각 공지사항, 제품 안내, 행사 일정, 설문조사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. 여기서 공지사항이라는 거는 이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의 최근 글을 이곳에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. 이때는 모듈이 최근 글 모듈이라고 있습니다. 이 최근 글 리스트 그룹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정의하면 되겠는데요. 여기서는 이 기본 스타일로 한번 최근 글을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. 바인딩 부분이 이 공지사항 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내용을 끌어오겠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타이틀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사용자 스타일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. 기타 설정은 자세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. 최근 글 리스트에서 뭐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고 1개 또는 2개 이상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간단한 스타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스크롤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즉 내용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는 기본 스타일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와 같이 최근 글이 들어갔고, 자, 이번에는 이 제품 안내 페이지에 있는, 현재는 이 갤러리 게시판을 이용해서 제품을 넣어 놨습니다. 이것의 최근 사진을 이곳에 보여주는 기능을 해보죠. 마찬가지로 모듈 등록에 최근 글 리스트에 이미지, 최근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듈이 있습니다. 이것을 등록해서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하고요.
이미지도 사용자 이미지 기본 설정으로 넣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최근 행사 일정을 넣어야 되는데요. 이것은 이 고객센터의 행사 일정 페이지에 이 일정 관리 모듈을 넣어 놨습니다. 이 일정 관리 중 가장 최근의 일정을 이곳에 조그맣게 보여줄 때 사용하는 모듈이 있습니다. 바로 마찬가지로 최근 글 리스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조그맣게 보여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. 이것을 등록을 해보자. 마찬가지로 바인딩은 기존 일정 관리 모듈을 선택하고 기타는 기본으로 세팅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곳에 설문을 넣으면 되겠죠. 설문은 이 투표 그룹에 있습니다. 타이틀은 여기는 한 250 크기의 타이틀로 바꾸고, 자, 제목은 뭐 원하는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. 뭐 등등으로 정해서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와 같이 메인 페이지 디자인이 완성됐죠.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꾸미겠습니다. 먼저 여기 각각 모듈 사이 여백이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곳에 여백을 위쪽을 한 10픽셀 정도 띄우죠. 그 다음 이곳에 이 좌측엔 이 그림자 효과가 있는데 이쪽엔 없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당 독립셀에 속성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 그림자 이미지로 배경 특성을 이용해서 넣겠습니다. 이쪽 셀도 마찬가지로 넣어야겠죠. 자, 그러면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처럼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페이지에서는 이 커뮤니티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빈 페이지가 나오죠. 즉, 이 커뮤니티 메뉴 자체 페이지가 나옵니다. 여기는 작업을 안 해놨습니다. 왜냐면은 대부분 커뮤니티, 즉 메인 메뉴를 클릭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서브 메뉴 중 첫 번째 메뉴에 페이지가 나오게 하죠. 여기서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물론 커뮤니티 메뉴 자체에 어떤 넣을 내용이 있다면은 그렇게 꾸미면 되겠죠. 자, 여기서는 메뉴 관리로 들어가서 이 메뉴의 종류를 메인 메뉴에서는 바꿔보겠습니다. 즉 커뮤니티를 눌렀을 때는 해당 페이지의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알리아스를 해서 공지사항 페이지로 가게, 고객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해 놓겠습니다. 이 작업은 필수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페이지 구성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커뮤니티를 눌렀을 때 공지사항 페이지가 바로 뜨는 거죠. 자, 이와 같이 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. 그럼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적용하기를 해야겠죠. 그러면 이 시점에 실제 홈페이지에 이와 같이 홈페이지가 적용이 됩니다.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페이지가 완성이 된 거죠. 물론 작업하고 추후 더 내용을 수정해야 했을 때는 다시 빌더를 접속하면 되는 거죠. 해당 사이트에 빌더 폴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러면 기존 작업에 이어서 원하는 내용 수정하고 적용을 다시 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스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원하는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의 전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린 것입니다. 어떤 자동화 영역이 들어가 있는 스킨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그냥 단순하게 메뉴만 원하는 것으로 수정만 하면은 그에 따라서 메뉴의 이미지 또는 타이틀을 다 자동으로 만듭니다. 즉 쉽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.